어린이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4. 한왕조의 몰락. 공을 세운 유비가 제대로 벼슬을 받지 못하고 또 중간 관리는 뇌물만 받는 세상. 황제는 무엇을 하고 있길래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었을까요? 황실에서는 황제였던 영제가 일찍 죽고 14살 유변이 황제가 되었답니다. 소제라고 불렸지요. 영제에게는 2명의 황자가 있었는데 첫째가 황제가 된 유변, 둘째는 유엽이었어요. 영제는 사실 둘째인 유엽을 더 아껴서 그를 태자로 삼으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황제는 유변이 되었지요. 이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유변의 뒤에는 유변의 외삼촌인 대장군 하진이 버티고 있었고 10명의 주요 내시들인 십상시는 둘째인 유엽이 황제가 되기를 바라고 서로 견제하고 있었어요. 결국 대장군 하진은 원소의 도움을 받아 십상시를 제압하고 유변을 황제에 올렸어요. 그리고는 어린 황제 대신에 궁의 중요한 일들을 대신 처리했죠. 십상시들은 하진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장군 하진의 동생이자 황제 소제의 어머니인 하태우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었어요. 하진은 자신들의 권세만 챙기고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던 십상시들을 해치우고 싶었지만 동생인 하태우가 십상시들을 편들어주자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원소가 대장군 하진을 부추겼어요. 원소는 전국 각지의 장군들에게 편지를 보내 도성으로 올 것을 명한 뒤 여러 장군들의 군사들로 한 번에 십상시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전국 각지의 장군들이 도성으로 모여들게 되었답니다. 십상시들도 이 계획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대장군 하진을 먼저 해치우기 위해 하태우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하태우에게 하진을 궁으로 들어오라는 편지를 쓰게 한 후 궁으로 들어오는 하진을 공격할 계획이었죠. 하진은 하태우의 편지를 받고 홀로 궁으로 들어갔어요. 원소가 함정임을 경고했지만 하진은 동생이 나를 함정에 빠뜨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홀로 궁에 들어간 거죠. 결국 하진은 십상시들의 함정에 빠져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진이 죽을 것을 알게 된 원소는 곧장 궁으로 병사들을 데리고 가 눈에 보이는 환관들을 모두 해치워버립니다. 겨우 살아남은 십상시 장양은 황제인 소제와 그의 형 진류왕을 데리고 북망산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다 더 이상 도망치기 힘들다고 느낀 장량은 황하강에 몸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한나라의 황제가 인질이 되어 도망치게 되다니 얼마나 황제의 권위가 떨어졌는지 느껴지지요?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던 십상시와 대장군 하진이 모두 죽은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웠겠지요? 그러다 보니 공을 세운 유비는 벼슬을 얻지 못하고 중간 관리들은 뇌물만 바라는 그런 세상이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산으로 도망쳤던 황제 소제와 진류왕이 있는 곳에 노식이 구하러 왔어요. 유비의 스승이자 뇌물을 거부해 억울한 누명을 썼던 노식 기억나나요? 그렇게 노식을 비롯한 사도 왕윤, 태위 양표, 교위 원소, 포신 등이 황제를 호위하여 도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매우 거만하게 이들 앞을 막아선 군대가 있었어요. 바로 동탁이었어요. 유비가 평민이라며 무시했던 그 동탁이요. 황제의 앞을 막아서는 행동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지만 동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실 동탁은 대장군 하진의 편지를 받고 도성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황제가 북망산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었어요. 결국 황제 일행은 동탁이 이끌고 온 어마어마한 대군의 호위를 받으며 다시 도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 예고. 황제를 데리고 간 동탁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